한 남학생이 여교사를 화장실로 유인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후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날 아침 매사추세츠주 덴버 고등학교에서 24세의 여교사의 시신이 학교 근처 숲속의 쓰레기통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잔혹한 공격을 받아 살해당했으며 목 부위의 깊은 상처가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시신 근처에서는 당신을 증오하다 라는 무시무시한 문구가 적힌 종이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젊은 여교사의 비극적인 죽음은 학교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과연 누가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그는 왜 학교 캠퍼스 안에서 이런 잔혹한 행위를 감행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이 충격적인 사건 뒤에 숨겨진 진실과 미스터리를 함께 파헤쳐 보시죠.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얘기는 10월 23일 새벽 5시 한 고등학교의 경비원이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 교실 점검을 하던 중 시작됩니다. 복도를 지나던 경비원은 여자 화장실 앞 바닥에 이상한 혈흔이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 내부를 확인했을 때는 특별히 의심스러운 점을 찾지 못했고 평소처럼 자신의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오전 8시경 학교 관리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수학교사인 코린이 수업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모두가 그녀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동료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코린은 항상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교사였기에 이유 없이 갑작스레 결석한 적이 없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학교에 도착하여 상황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관계자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보안 카메라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코린은 10월 22일 오후 5시 30분경 여자 화장실로 들어갔으나 그 이후로 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녀가 화장실로 들어간 직후 한 남학생이 그녀를 따라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남학생은 바로 코린의 수학 수업을 듣던 필립이었습니다. 필립의 등장과 행동은 조사관들에게 그의 행적과 코린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중요한 정보를 바탕으로 필립을 즉시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는지 묻자 필립은 실수로 들어갔다고 주장하며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시각 또 다른 수사팀은 학교 뒤편의 재활용 쓰레기통 근처에서 수상한 검은 비닐봉지를 발견했습니다. 봉지를 열어본 결과 그 안에는 코린의 시신이 처참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현장 조사를 통해 발견된 코린의 시신은 비닐봉지에 무참히 담겨 있었고 그 외에도 중요한 증거들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발견 중 하나는 쓰레기통 근처에서 발견된 피가 묻은 청바지였습니다. 이 청바지는 코린의 것이 아니었으며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범인이 입고 있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피 묻은 청바지는 범인의 신원을 밝히고 그가 이 끔찍한 범행을 어떻게 저질렀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이 더럽혀진 옷 외에도 경찰은 현장에서 버려진 여러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쓰레기통 근처의 구석진 곳에서는 범인이 범행 중 자신의 얼굴을 가리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마스크가 발견되었습니다. 마스크와 함께 작은 칼도 발견되었는데 경찰은 이 칼이 범인이 코린을 위협하거나 공격하는 데 사용한 도구일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했습니다. 이 칼은 단순히 상처를 입힐 수 있는 무기로 끝나지 않고 범인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을 복원하는 데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피해자의 옆에서 한 조각의 종이를 발견했는데 그 위에는 당신을 증오하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는 범인과 코린 사이에 과거 어떤 갈등이나 불화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청바지, 마스크, 작은 칼, 그리고 종이 조각을 포함한 이 모든 증거들은
경찰이 그 끔찍한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점차 그림을 그려 나가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부검을 진행하던 경찰은 코린의 목에서 16개의 상처를 발견했으며 그녀의 사타구니 부위 또한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코린의 신체에서 DNA 샘플을 채취했으며 검사 결과 필립의 DNA와 완벽히 일치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명백한 증거로 경찰은 필립이 코린을 살해한 범인임을 확정했습니다.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필립은 결국 자신의 끔찍한 범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필립이 밝힌 범행 동기는 조사관들을 충격에 빠뜨릴 만큼 잔혹하고 충동적인 것이었습니다. 필립은 10월 22일 오후 코린이 자신에게 수학 숙제를 끝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업 후 남아있으라고 요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최근 필립은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고 코린은 그의 수학 성적이 학년 전체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우려했습니다. 이에 그녀는 필립에게 숙제를 끝낼 때까지 교실에 남아있도록 결정했습니다. 필립이 숙제를 하고 있는 동안 코린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교실을 나갔습니다. 화장실에 들어섰을 때 코린은 뒤따라오는 필립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깨달을 새도 없이 필립은 갑자기 그녀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필립은 황급히 화장실 문을 잠그고 테이프로 코린의 입을 단단히 막아 그녀가 소리를 지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작은 칼을 꺼내들며 조용히 해. 그렇지 않으면 목숨을 잃게 될 거야 라고 위협했습니다. 이후 필립은 코린을 상대로 끔찍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필립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작은 칼을 다시 집어들고 코린의 목을 무려 15번이나 찔렀습니다. 코린이 완전히 숨을 거둔 것을 확인한 후 필립은 큰 쓰레기 봉투와 함께 마스크와 장갑을 꺼냈습니다. 필립은 준비한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한 후 코린의 시신을 검은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는 이 봉투를 학교 뒤편의 쓰레기통으로 끌고 가 시신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필립의 이 모든 행동은 학교 시간이 지난 늦은 시각에 이루어졌기에 학교에는 거의 사람이 없었고 아무도 여자 화장실에서 벌어진 일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코린의 실종과 관련된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또 다른 CCTV 영상에는 필립이 여자 화장실에서 황급히 나와 학교 뒤편의 쓰레기통으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는 검은 비닐봉투를 쓰레기통에 신속히 던지며 자신의 행위를 감추려 했지만 감시 카메라는 그의 모든 행동을 생생히 기록했습니다. 이 영상은 필립과 코린의 실종 사이의 연관성을 더욱 확고히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필립은 체포된 후 경찰의 신문에서 충격적인 진술을 했습니다. 그는 코린을 살해한 후에도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다며 그녀의 시신에 다시 부도덕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으며 그날 저녁에는 영화를 보며 팝콘을 즐기고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이 또 다른 CCTV에 기록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필립이 영화 관람에 사용한 돈이 코린의 소지품에서 훔친 돈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은 그의 행위가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냉혹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경찰이 필립에게 코린을 잔인하게 살해한 이유를 묻자 그는 놀랄 만큼 태연하게 자신의 분노와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냉정하게 자신의 행동의 이유 중 일부가 코린에 대한 불만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코린이 자주 자신에게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을 주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필립은 코린에게 꾸중을 듣거나 벌을 받을 때마다 큰 수치심과 무력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코린의 엄격한 성격과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태도는 필립에게 굴욕감을 심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녀에게 품은 감정은 단순한 불만을 넘어
그녀의 아름다움에 대한 질투와 분노로도 연결되었습니다. 필립은 코린의 아름다움이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특히 남학생들 사이에서 그녀가 특별히 주목받는 모습이 자신을 초라하게 느끼게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주목을 받았고 나는 그녀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라고 필립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코린과의 연결이나 존중을 느끼지 못했으며 그녀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필립은 그녀에게 경멸당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의 이 작은 불만은 점차 증오로 커져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불쾌감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감정은 필립의 마음을 지배하며 어둡고 위험한 증오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은 점점 더 강렬해지며 필립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감정은 어두운 증오로 변했습니다. 필립은 복수를 상상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코린이 자신에게 무의식적으로 심어준 수치심과 열등감을 지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필립의 이 증오심은 마침내 통제할 수 없는 분노로 바뀌었고 그는 자신의 끔찍한 행동을 정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코린은 단순히 엄격한 교사가 아니라 자신이 결코 가질 수 없는 모든 것, 즉 존경, 아름다움, 그리고 주목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그의 왜곡된 감정은 그를 끔찍한 범죄로 이끌었고 결국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건의 모든 진상이 밝혀진 후 경찰은 이 사건을 대중에게 발표했으며 이 소식은 미국 전역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자신의 교사를 공격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는 행위는 사람들에게 큰 분노와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성년자 범죄와 관련된 미국의 법적 처우에 대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이후의 법적 절차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법률이 이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 학생이 자신의 교사에게 이토록 강렬한 증오심을 품고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상상하기 어려워합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코린의 남동생은 필립의 끔찍한 행위에 대해 분노와 슬픔을 멈추지 않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법정에 필립에게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간청하며 그가 자신을 괴물로 만들어 누나의 생명을 앗아간 만큼 생존할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린의 남동생은 필립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에 대한 대가로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간절히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의 애통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법적 규정을 따라야 했고 미국의 많은 주에서 사형 제도가 이미 폐지된 현실을 반영해야 했습니다. 이 점은 최종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필립의 행동이 극도로 잔인하고 명백한 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체계는 설정된 규범에 따라 작동해야 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유가족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필립에게 25년의 살인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그의 범행의 잔혹성에 비해 가볍다는 의견이 많아 대중들 사이에서 큰 불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필립은 강간과 절도 혐의로 추가로 40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이 40년 동안 가석방의 가능성이 없으며 18세가 될 때까지 청소년 교정시설에서 엄격히 관리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성인 교도소로 이송되어 자신의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법률 체계는 다른 많은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엄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14세에서 16세 사이의 청소년이 고의적 살인과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형사 책임을 묻습니다. 18세 미만의 경우 일반적으로 더 관대하게 처리되며 형량이 줄어들거나 개선 가능성을 고려해 판결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필립에 대한 미국의 판결은 국제적인 법률적 맥락에서 눈에 띄게 엄격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많은 국가에서는 필립과 같은 나이의 청소년이 법적 판결을 받기 전에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필립은 비록 미성년자였지만 자신의 잔혹한 행위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지고 그에 따른 결과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가족과 사회의 교육 과정에서의 심각한 부족함을 다시 한번 강하게 고발했습니다. 필립과 같은 청소년이 이토록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이는 사랑과 관심,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비극 이상의 교훈을 남겼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단순히 지식뿐만 아니라 도덕적 가치와 인간애를 가르치는 가족과 공동체의 책임 아래에서 성장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셔서 앞으로의 새로운 사건들을 놓치지 마세요.